유리함수 fx. 그리고 시그마. 깨달음 얻었죠 벌써. 문제 읽지도 않았는데 깨달음 얻었어요. 제가 시그마는 더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다고 했죠.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k 세제곱, k 곱하기 k 플러스 1, 부분분수 분해, 근호의 유리와 로그의 성질, 그리고 분수함수의 대칭성. 이건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보자마자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더할 수 있는 게 존나 제한적인데 더할 수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다 하는 거지. 문제 나올 때마다 뭐였더라? 이러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등급을 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이용해서 더할 것이다. 그럼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굳이 안 고쳐도 바로 보이죠? 점근선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요? 2분의 15, 4의 대칭입니다. 이 2분의 15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7번째 항과 8번째 항을 더하면 그게 8이다. 즉 F7 더하기 F8 이게 8이다. 그럼 F6 더하기 F9 이것도 8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F1 더하기 F14까지 8이겠죠? 그리고 F0은 사실 없죠. 하지만 여기까지 넣어줍니다. 왜냐면 F0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더해도 별 상관없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걸 싸그리 더했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an이 88, 64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64면 73에 약간 미달이잖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A16은 이제 대칭성 어긋나니까 그냥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A16 얼마죠? 17분의 128인가 아마 나올 텐데. 그러면 7 더하기 17분의 9예요. 저걸 진분수로 분해해놨다면 조금 더 편안한 연산이 가능했겠죠. 그럼 하나만 더 더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16까지 an은 64에 7 더하니까 71 더하기 17분의 9거든요. 얘가 73 바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더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야? 막 70 발생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더해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수의 최대값은 얼마다? 16이다. 이게 바로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이용한 형태인 거죠. 더할 수 있는 시그마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자주 안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오니까 눈 똑바로 뜨고 봐. 알았어? 자주 안 나오는 말은 니네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 쉽단 말이야. 그러면 더 기억하려고 했어야 돼. 이런 거는 알았니? 다음 문제 가도 되겠어요? 오늘 힘든 날이다 진짜. (6667687071이요) 축하구만. 66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 내 생각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나오진 않을 건데, 제 생각에는요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내신에서 건드린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쉽게 튜닝을 하든가 그대로 내든가 뭐 할 텐데, 아무튼 풀 줄은 알아야 되고, 이제 제가 풀이하고 나면 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알겠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문제로 똑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나형 21, 즉 문과 21이나 30번 문제의 특징이 존나 시간 낭비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공통 합쳐져서 그런 문제들이 없어졌는데, 과거 나형이 21번과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문과 중에서 수학 좀 친다는 애들은 28문제 푸는데 30분 컷.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네 마저 쉬워버리면 걔들이 40분 동안 수학 문제를 풀고 1시간 동안 푹 잔 다음에 영어에서 아싸 개이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시간을 졸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의도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나형 21이나 뭐 나형 30번 이런 애들은 좀 귀찮은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아직 그림 그리기 전에 fx는 뭐냐면 10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인 직선이고요. 10의 오른쪽에서는 이차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지금. 졸라 대충 그렸죠.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근데 n, f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반지름 n이 좀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건데 이 새끼가 지름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정수점을 셀 건데 여기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an, 여기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하면 멍청이 아니냐? 이거 0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0일 때는 이런 데 있을 때만 0이지. 원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어서 원이 이렇게 생기면 어라? 씨발 약간 고민이 되겠죠? 원의 중심이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원이 생겨도 어라? 약간 고민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단 쫄지 마세요. 이게 이차함수도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이차함수가 거의 y축하고 나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원이 이 근처를 중심을 지나갈 때만 잘 관찰하면 나는 이 문제를 풀겠다. 나머지는 0,0일 거니까. 그러니까 20개를 더하라고 했지만 실제 더하는 것 자체는 몇 개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봐봐, 진짜 대충 생각해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생각한 학생은 문제 90%를 푼 거야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하지만 디테일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노가다를 좀 시키고 싶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그림은 별도로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저처럼 자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잖아요. 예, 적당히 상상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저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도움이 되게끔 이거를 격자를 다 일일이 표시해서 정수점이 눈에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고 실제로 이걸 상상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다 그려야 되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격자도 표시해 볼게. 격자를 꺼버리면 얘가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한 이 정도 있으면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참수는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그래도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를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간다는 건 알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까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겠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이게 귀찮은 친구들은 이참수를 사실 이렇게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제가. 예.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대충 이렇게 봐도 별 상관없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게 곡선이라고 해서 문제 답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데 어머나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데 중심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제 말대로 여기에 있는 정수점은 이런 데잖아. 잘 안 보이네. 좀 키울게. 이런 데잖아. 보여요? 여기 이런 거고 개수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 세봐야 알아요. 지름을 통과하는데 당연히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0이 될 거니까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원이 원의 중심 밀어서 이런 데 있다고 해봐요.
그럼 졸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죠, 이제부터. 이제부터 졸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잖아. 지금 정수점을 표시해보면 여기는 이제 이런 점들밖에 없고, 다른 색을 볼까 밑에? 밑에 있는 정수점은 이렇게 더 많잖아 지금. 차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수점이 기본적으로 요 안에 몇 개 있어요? 25개가 들어있거든요. 이 25개가 어떻게 쪼개지느냐만 알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격자를 다 그리고 그래프 다 그려서 원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어요. 예.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언제부터 이걸 확인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미 한번 그렸던 그림 때문에 뭔가를 깨닫는데, 요 라인을 잘 봐요. 보여요? 원 끝에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 마지막 정수점 있잖아요. 이제 지름 위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죠? 예. 그게 쪽 끄트머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루트 는 3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까 그 라인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해서 이걸 관찰했기 때문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원까지는 확실히 0이다를 확신할 수 있냐면, 상상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8일 때까지요. 왜냐면 요 라인 때문에 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박스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오잖아 지금.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인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8일 때까지는 모조리 0일 것이다를 확신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9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별 상관없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언제까지 세야 되는가를 좀 확신을 하고 싶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언제까지 세야 되는가를 마찬가지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올 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12거든. 12. x좌표가 12일 때예요. 잘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데 얘를 지름이라고 생각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정수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제 말 이해 안 해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 이후로 쭉 정수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더 y축에 가까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12일 때도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12 이후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니 안 되니? 근데 이거는 선생님 상상으로 찾기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9부터 셀 거잖아요. 9, 10, 11 그림 3개 그려보고 12 그려보고 11부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거는 세기 전에 몰라서도 상관없습니다. 몰라서 상관없고, 근데 8은 세기 전에 상상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형태였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어떻게 셀 거냐면 이렇게 셀 겁니다. 이 그림을 좀 치워도 되겠죠? 그죠? 네, 놔두기 할 텐데 좀 줄여서 놔둘게요. 네. 제가 여러분이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연필로 이렇게 희미하게 선을 긋든 아무튼 점을 찍든 이렇게 25개의 점을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n이 9일 때부터 우리는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맞잖아. 그러면 9,9가 원의 중심이 돼요. 9, 얼마지? 9가 아니라 9,1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9,1이 원의 중심이니까 현재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 상황을 고민하면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을 고민하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거의 경계는 가운데가 9,1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직선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곡선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도 안 그려도 돼요. 심지어 왜냐면 25개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언제냐면 n이 9일 때의 그림을 내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은 볼펜으로 좀 찍어놓고 뭐 수정사인펜 이런 걸 찍어놓고 이 X축하고 그래프만 연필로 희미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저는 그림을 계속 다시 그릴 거지만 여러분들이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럼 그냥 개수 세세요. 위쪽에 있는 게 몇 개예요? 아래쪽 먼저 셀까요? 12개죠. 위쪽에 있는 건 8개예요. 그냥 세면 되잖아. 자, 그럼 4 더하기. 됐니? 됐어요? 네, 좋아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은 재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제 우리는 n이 11대를 그릴 거잖아요.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10,0을 지나니까 이번엔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경계는 이렇게 갈 거고 이쪽은 이렇게 갈 거라고. 이해했죠? 덧구리죠? 네. 자, 그러면 이게 n이 지금 11대입니다. 개수 세볼까요? 아래쪽인 거 몇 개예요? 10개, 14개, 16개? 아니 10개, 14개, 17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17 마이너스 4 그러면 13. 그 다음 13 더하면 되는 거네. 이해하시겠죠? 예. 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제 11,1 이게 꺾이는 지점일 거거든. 그럼 x축은 다시 내려와야 돼요. 1에서 꺾이니까 이렇게 x축이 그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리고 경계는 이쪽으로 직선이 뻗어나가고 이쪽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해되지 친구들아? 예. 내가 원의 중심을 계속 표시 안 하고 있는데 원의 중심만 좀 표시해 놓을게.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서는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고요. 여기서는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가 원의 중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어차피 이 격자점의 정중앙에 있는 애가 원의 중심이야. 그냥 그렇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마찬가지예요. 얘가 n이 11일 때인데 아래쪽에는 몇 개죠? 15개인가요? 위쪽에 있는 게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럼 8이네요. 그럼 8 더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이가 답일 것 같지 않아요? 확인해 볼게요. 자, 또 똑같이 이렇게 했었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원의 중심은 12,4예요 12,4니까 x축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12,4요)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원의 중심이 12,4니까 한 칸 더 위에.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12,4니까 여기다 표시 놓을게.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12,4란 말이야. 그럼 쟤가 꺾이는 지점은 10,10이거든. 10,0이거든. 그럼 10,0은 여기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잠깐만 12,4 됐지. 내가 처음에 그린 게 맞네. 예. 얘 더 내려와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10, 하나, 둘, 셋, 넷. 예, 맞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텐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것만 그려보면 얘가 지금 n이 12일 때 그림인데 개수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잖아. 이미 대칭 구조예요. 개수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이후로 쭉 0이다. 그래서 답이 25다. 끝났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노가다를 너무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 한 30번 풀었거든요. 니들도 30분 풀면 이 정도 노가다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 낭비해도 괜찮은데 어쨌거나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됐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해도 마찬가지인데 풀이가 복잡한데 풀 공간을 안 줘요. 이렇게 지울게요. 자, 공차가 자연수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공차가 자연수고 모든 항이 정수다. 그렇군요. 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에는 0이 아니다. 그래요. 예. 0이 아니다. 공차가 자연수인데 모든 항이 정수라는 거에서 이미 뭘 의심해 볼 수 있냐면 모든 항은 자연수라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음의 정수임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존나 강력하게 의심되는 거지 사실은. 만약에 첫째 항조차 그냥 양의 정수였다.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이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얘가 정수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쓴다는 건 음의 정수가 등장하기 때문이라니까. 거의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지? 음의 정수일 수 있겠다. 그래서 0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음의 정수에서 스타트를 끊잖아. 그럼 자연수 공차를 계속 더하다 보면 점점점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근데 0은 통과하지 않고 바로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AEM은 마이너스 AM이고 그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AEM은 EM번째 항이고 AM은 M번째 항이니까 AEM이 훨씬 더 나중 항이에요. 맞아요? 그럼 부호 바꿔서 이런다는 얘기니까 AEM은 양수이고 AM은 음수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지. 맞잖아. 첫째 항이 음의 정수에서 점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추측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얘가 M부터 EM까지 더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중간에 뭔가 변경이 있겠죠. 이 사이에. 왜냐면 AM은 음수고 AEM은 양수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이 중간에 어떤 부호 변동이 있구나 라는 거고, 이때 더하는 개수는 M 플러스 1개의 항의 합입니다. 개수 자체가 시그마가 M에서 시작해서 EM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미 얘기를 했지만 나에서 AM이 음수이고 AEM이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차가 자연수니까. 이건 납득이 되시죠? 예.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리고 얘가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공차가 자연수니까 기울기가 양인직선이에요. 기울기가 양인직선이고 절대값 씌워서 간다. 그러면 이게 좀 분명하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m이 홀수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뭔가 커멘트를 안 달아놔가지고 m이 홀수라고 생각한 근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왜 m이 홀수라고 했을까요? 자, 어디 같이 맞춰볼까요? 네? AN이 0이 아니니까. 그럼 뭔 상관이죠 이게? 뭔 상관일까요? AM-AM이고 이런 자연수 m이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m이 홀수인가? 홀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m이 짝수이면 0인 순간이 생기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예. 얘 때문이네. 얘 때문. 뒤 때문이 아니고 그런 것 같죠? 얘랑 얘 때문에. 만약에 m이 짝수라고 하면 이 짝수와 짝수의 중간에 자연수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거네요. 그래요. 생각해놓고 또 막상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m이 짝수라고 하면 얘와 얘를 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가운데 어떤 항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의 항이 절대값은 갖고 부호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AM 더하기 AEM의 평균의 항이 있을 텐데 얘는 0이거든요. 합이 0이니까. 근데 만약에 m이 짝수인 경우에는 저런 항이 존재해버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m은 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얘기였어요. 이 m은 홀수다를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m 플러스 1개의 항의 합이라고 했는데 이 m 플러스 1이 짝수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군. 이런 얘기고, 그리고 얘가 그러면 직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n축이 있을 때 기울기가 자연수인 직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는 항이 없어요. 여기에는 항이 없다고. 그런데 여기가 m이 있고 여기가 2m이 있는 그런 자연수의 항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애당초에 여기에 점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위치가 2분의 3m이란 말이야. 물론 항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가 물어본 이 m 플러스 1개의 항의 합이라는 것은 2분의 3m에 대해서 점대칭일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절반만 더한 게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64여야 돼요. 절대값이 64고 오른쪽에 있는 절반이 64에서 두 개 더해서 128이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사실상 뭐 똑같다고, 1차함수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고, 이 그림은 여기 놔둘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그러면 am 더하기 am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절반만 더해볼 건데 마지막 항은 a에 2분의 3m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바로 왼쪽에 2분의 1칸 이동하면 항이 하나 있거든. 자연수항이 m이 호일수여서. 예.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64다 이거지. 됐어요? 됐잖아. 예. 이건 이제 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2배 2분의 m 플러스 1. 이건 사실 뭐냐면 항의 개수입니다. 얘가 항의 개수요. 거꾸로 쓸까요? 네. 그냥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이거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편한 것 같으니까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얘와 얘 평균 내서 m 플러스 1개를 곱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 합을 계산할 때 봐봐요. 얘는 am이 있고 얘는 am 더하기 d 그 다음 건 am 더하기 2d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m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있냐면 2분의 m 더하기 1개입니다. 그래서 2분의 m 더하기 1개의 am만 먼저 계산할게요. 그럼 나머지는 공차를 순차적으로 더한 것이 합이거든요. 맞잖아. 나머지는 이제 여기 d가 있는 거고 여기 2d가 있는 거고 이해하시죠? 그럼 마지막에 몇 d가 있는 거예요? 2분의 3m 마이너스 3 d가 있는 건가? 맞는 거 같죠? 맞잖아. 예. 이 공차들 다 더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1부터 2분의 3m 마이너스 3까지 합이니까 개수가 이거 헷갈려 죽겠네. 2분의 m 더하기 1개 하나 빼니까 2분의 m 마이너스 3개 거든요. 예. 그러면 d 곱하기 2분의 m 마이너스 3개 곱하기 2분의 아이고 헷갈리다. 헷갈려요. 네. 2분의 m 마이너스 3개 전체가 m 더하기 1개고 절반이면 2분의 m 더하기 1개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한 개를 빼니까 2분의 m 마이너스 1개 네요. 예. 2분의 m 플러스 1 이거 뭐냐면 자연수 합 공식 쓴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 나오냐면 8분의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1 곱하기 공차 이게 마이너스 64다. 아이고 힘들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더할 때 이거의 개수 있잖아요. 이 더하는 것의 개수 D로 묶어버리면 그냥 자연수 합이잖아요. 개수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전체가 m 더하기 1개였잖아. 이걸 절반 뽀개면 2분의 m 더하기 1이야. 근데 첫째 항 공차가 없잖아. 이거 하나 빼면 2분의 m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니까 2분의 개수 더하기 1 이 공식을 쓴 거예요. 여기다 D를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결론 am은 뭐가 되는 거냐 라고 하면 m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28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md 이게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자
자연수 m의 존재를 얘기했고 m이 홀수인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 m이 1이다. m이 1이면 a1이 마이너스 64, a2가 64여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나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d는 128이에요. 이 128은 문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연수 공차이기 때문에. m이 3이다. 그러면 a3는 3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마이너스 3분의 2, 32, 마이너스 2분의 1d. 그냥 3 집어넣는 거다. 그럼 a6는 32 더하기 2분의 1d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64 더하기 d가 저 절대값 합이요. 네. 얘가 3d여야 되지 않나? 왜냐면 64 더하기 d라는 건 여기에서 여길 뺀 거잖아요. 그럼 이게 3d여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때 d가 얼마 나오냐면 32가 나오고 이 32도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예. m이 5라면 a7은 아니 A5죠? 근데 왜 5는 안 했을까? 5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5를 집어넣으면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지를 않거든요? 6분의 128, 마이너스 128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안 한 건데, 이건 여러분들 뭐 생각이 안 들면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m은 뭐가 돼야 맞냐면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꼴이 돼야 맞아요. 몇 번 더 해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네, 이거 하는 과정까지는 안 할게요. 알겠죠? 실제로 시도해볼 수 있는 m은 7,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m은 15,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리고 m은 31,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죠. 예, 이런 것들 위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했다 지운 것 같아요. 예, 했다가 아니어서 지운 것 같고, 되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A7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분의 3D고요. A14는 그러면 16 더하기 2분의 3D겠죠. 예, 똑같은 방식으로 도입해보시면 얘가 뭐 해야 돼요? 7D여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32 더하기 3D가 7D다. 그러면 D는 8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일련의 규칙이 있는 거 보여요? 2의 7제곱, 2의 5제곱, 2의 3제곱이니까 그 다음 D는 뭐겠어요? 2의 1제곱이겠죠. 그 다음 D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볼 필요 없겠죠. 여기까지만 딱 되겠죠. 그래서 답은 170이 됩니다. 사실 m이 홀수 말고 2의 자연수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문제 조건만으로 이걸 확신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홀수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잠깐 쉬었다 하죠.